자, 그럼 직원가치 방정식이라는 뭐냐? 이거는 아까 봤던 고객가치 방정식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약간씩만 틀릴 거예요. 그래서 위쪽에서 분자 부분들은 고객가치를 전달할 수 있는 능력들, 그 다음에 직장 생활의 질, 그 다음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봉급, 그 다음에 출퇴근하기가 편해야 되겠죠. 접근 비용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직원의 가치를 결정해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주는 시사점들은 뭐냐면은 특히 이제 프레이리스톤 파머시라고 하는 회사가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약국이에요, 약국. 약국인데 여기는 봉급은 그렇게 안 높답니다. 다른 데 비해서 그렇게 봉급 별로 높지 않는데 약사들이 못 들어가서 안달이를 해요. 근데 왜 이렇게 안달을 하느냐? 보통 이제 약사면은 돈은 좀 많이 벌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돈은 많이 버는데 직업이 재미가 없죠. 처방전 갖다 주면은 약 세가지고 약 봉지에다가 두 알, 세 알 냈다. 어머, 네 알 넣네, 빼야지.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단순하게 약 알 세는 이런 업무들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는 그 약사들의 어떤 직무라고 하는 것들이 진짜 약사 생활이래요. 그러니까 처방전을 가져오면 거기에서 그걸 보면서 이 사람들의 그 의사가 하는 것처럼 상담을 한다는 거죠. 혹시 다른 질병 같은 거 있으시냐? 이 약을 먹었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느냐? 라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같이 생각을 해보고 문제가 있으면은 의사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이거 약이 조금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거 다른 걸로 좀 바꿔주시면 안 되겠네. 이런 식의 것들도 하고 그 다음에 만성적인 질환이 있는 경우에 다른 약들 어떻게 조합을 해서 먹을 것들인가에 대해서 컨설팅 해준다든지 그러면서 이제 건강식품을 또 파는 거죠. 중요한 건 이제 그런 거겠죠. 그런 형태로 이제 굉장히 좀 어떤 약사로서의 컨설팅 같은 거, 그 다음에 의료 자문 같은 것들을 많이 한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한 단순하게 알 세는 게 아니고 어떤 컨설팅 한다는 것 측면에서 굉장히 만족을 한대요. 자, 그래서 이런 프레이스톤 약국에서 중요한 것들은 금전적 보상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양질의 직장에서 고객에게 가치를 제공하는 그런 능력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즉, 분모 부분이 아니고 분자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직원들이 승자이자 주인처럼 느낄 수 있게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저희 회사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저희 회사가 보면은 저희 회사도 사실 봉급은 그렇게 안 써요. 그래서 맨날 이제 사람들 술 먹으면은 금융권에 비해서 우리는 왜 이렇게 뭐 일을 많이 하는데 돈 안 적은 거야라고 굉장히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직장 생활에 대부분 만족을 해요. 왜냐면은 외부에서 인정을 좀 해주고 그 다음에 일을 하는 것들이 단순한 업무들 아니잖아요. 뭔가 좀 연구를 하고 새로운 것들 만들어내는 업무들이라서 그런 측면에서 좀 만족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지금 보면은 봉급이라는 거, 금전적 보상 그런 것뿐만이 아니고 오히려 자기가 얼만큼 직장 생활 좀 더 양질인, 그러니까 좀 어떤 사무실의 분위기라든지 어떤 활동 여건들이 좋은 것들이냐 이런 것들하고 거기에서 자기가 하는 일들이 얼만큼 가치 창출적인 것들이냐 자기에게도 기쁨을 줄 수 있는 일이냐라고 하는 것들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여기에 어떤 직원 가치 방정식들을 만들어 본다는 것들도 굉장히 좀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직원들의 어떤 직원의 가치들을 제고시키고 직원의 주인의식들을 만들고 이런 것들을 또 고객의 주인의식까지 연결시키려면은 이러한 역량 사이클을 잘 만들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그림인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가장 안에 있는 이쪽입니다. 이 안에 있는 이 원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즉, 직원들의 만족도와 충성도를 높이고 주인의식까지도 높이려면은 제일 중요한 건 먼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올바른 고객과 직원을 선발을 해야 된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선발 기준이라는 하는 것들은 역량이 아니라는 거예요. 능력이 아니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태도, 그 다음에 이 회사와의 적합성,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태도로 선발을 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이라든가 능력 같은 경우에는 훈련시켜라 라고 하는 것들이고 그다음 이것들을 이 사람들이 적절하게 자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 시스템을 잘 제시를 해주고 그 다음에 사고가 터졌을 때 거기에서 제대로 잘 대응할 수 있도록 한도는 재량 같은 거 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자주 측정하고 보상하고 인정해 주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죠. 이렇게 된다면은 자연적으로 이제 그 직원들이 좀 힘을 내면서 열심히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안 같은 것도 많이 하고 다른 직원들도 데려오고 이런 식의 것들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리고 직원이 만족하면은 충성도도 높아지고 참여도도 높아지고 주인의식도 높아진다.
그래서 생산성도 높아지고 비용도 절감되고 이게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 고객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객 가치도 제고되고 만족도도 제고되고 충성도 올라가고 참여가 높아지고 고객들도 주인의식을 갖게 되는. 또 재밌는 거는 고객이 주인의식을 가지면 직원들도 고객이 행복해하는 거 보면서 직원들도 즐거워한답니다. 그러면서 직원들도 주인의식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것들이죠. 자, 이러한 선순환들을 만들어내는 거, 이게 바로 역량 사이클이라고 하는 것들이고, 이러한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자, 이 안에 원 내에 있는 이 부분들을 특히 잘 만들고 운영을 해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먼저 중요한 것들은 채용입니다. 아까 방금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채용에서 중요한 것들은 능력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기술이라든가 역량 이런 것들이 아니고 태도, 애티튜드라고 보통 얘기하죠. 태도와 그 다음에 우리 회사의 정합성들, 우리 회사의 가치와 좀 잘 맞는가. 아무리 능력이 좋아도 우리 회사 가치 안 맞으면 버려야 돼요. 자,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조직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 선발을 경시한다. 일단 사람 머릿수가 부족하니까 빨리 뽑아놓고 보자.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그래서 데이터도 회사에서 사람들 인재 선발에 2% 정도 시간밖에 안 들인답니다. 근데 채용하고 나서 그 실수를 관리하는데 74%의 시간이나 소비한다는 겁니다. 사실 잘못 뽑아놓고 보면은 말 안 들어가지고 술 먹이면서 말 좀 듣게 하려고 시간 들여야 될지, 모르면은 막 가르쳐야 될지 굉장히 시간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사고 치면 또 사고 수습해줘야 되지. 그래서 뽑을 때 일단 제대로 잘 뽑아라. 주인의식을 가질 만한 그런 사람들 뽑으라는 거죠. 그래서 태도를 일단 채용을 하라는 겁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보면 그래요. 굉장히 웃긴 게 저희 조직이 연구원이지 않습니까? 연구원하면 당연히 채용 기준이 똑똑한 사람들 뽑으려 생각하시겠죠. 똑똑하고 그다음에 학벌도 좋고 그다음에 그 어떤 지식들도 많고. 근데 저희 사실 근데 그런 거 안 봅니다. 되게 웃기죠. 저도 입사했을 때 그러니까 제가 10년 전에 입사했는데 그때가 군대 제대하고 나서 그 다음 막바로 들어갔어요. 군대에서 3년 썩다가 보니까 머리가 돌이 됐어요. 물어보는데 하나도 모르겠어요. 뭔 소리 하는 거냐?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선 저를 이제 좋게 봤던 게 그거였대요. 아, 얘는 태도가 됐다. 얘는 열심히 하려고 한다. 이런 모습들을 보였대요. 그리고 되게 웃겼던 게 그때 저하고 같이 들어갔던 이제 면접을 들어간 친구가 저랑 같이 이제 또 입사를 했어요. 성공했는데 이제 그 장점 같은 거 물어보잖아요. 장점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저는 뭐 열심히 하는 뭐 그런 능력도 있다라고 하는데 이 친구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저는 장점이 체력입니다. 아니, 연구원 조직에서 무슨 체력이 필요해요. 근데 그게 진짜 중요해요. 왜냐하면 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컨설팅을 주로 많이 하잖아요. 리서치 같은 거 하고. 그러다 보니까 밤을 새야 될 일이 진짜 많습니다. 저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항상 저도 막 밤에 그 화장실 앞쪽 그 문에 불 켜져 있고 그러잖아요. 다 제가 이거 있는 겁니다, 보면. 근데 그게 익숙해져 있어요, 저 같은 경우. 근데 그렇게 열심히 해야 되면은 체력이 아무튼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는 체력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는, 이 친구 훌륭해 하고 뽑은 거예요. 지금 이번에도 신입사원들 이제 많이 뽑았는데, 보면은, 그 생각 외로, 그러니까 뭐 지방대 출신들도 이번에 많이 뽑고, 좀, 그 다음에 여자분도 많이 뽑고 좀 그렇게 갔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다 뭐냐면은 태도를 굉장히 저희 같은 경우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일단 뽑아놓고 나머지는 가르치면 되는 거예요. 일단 우리 사람 됐으면 그 다음에는 매로 때리건 술로 먹이건 하여튼 가르치면 되는 거예요. 가르치면 되는 건데 태도는 못 바꿔요. 한번 그거는 태도라고 하는 것들은 20년, 30년에 걸쳐가지고 만들어 온 자산이기 때문에 그거는 아무리 술을 먹이고 매로 때린다고 해도 못 바꾼 겁니다. 그래서 태도를 보고 좀 채용해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들이고, 그리고 특히 예를 들어서 웩먼스 식품 같은 경우에는 상냥함이라든가 감정이입, 열정 같은 자기들이 정한 그런 자질을 보고 고용을 한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이 태도 같은 거 굉장히 애티튜드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이런 측면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 기술은 훈련시키면 된대요. 그래서 여기가 웩먼스 푸드입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약간 좀 화려하긴 한데 본질은 똑같아요. 본질은 총각 내 김치 가게인 거고 아니면 농협 그 매장인 거고 본질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식품들 파는 이런 매장들인 거죠. 근데 되게 웃긴 게 여기서 일하는 아줌마들, 일하는 아저씨들이 무슨 그런 아주머니들에게 무슨 교육 훈련이 필요하겠어요. 근데 엄청나게 교육 훈련을 많이 시킨대요.
그래서 오리엔테이션 같은 경우도 여기서 얘기하는 거 그거죠. 자, 기본적으로 우리는 그 소매업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고객들을 환대해야 된다. 고객들을 반갑게 맞아야 그래야 고객들이 기뻐하며 찾아온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려면 먼저 회사가 직원들을 환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잊지 못할 그런 오리엔테이션 경험들을 좀 준대요. 그 다음에 이런 곳에서 이런 그 음식료들을 파는 이런 데서 사내 학습 대학을 운영을 한답니다. 굉장히 좀 특이한 거죠. 근데 왜 운영을 하느냐? 따지고 보면 굉장히 좀 배워야 될 것들이 많다고 하는 것들이죠. 음식 재료들 같은 경우도 특성들이 다 틀리고, 그 다음에 어떤 물류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세부적으로 좀 가르친답니다. 심지어 와인 판매를 위해 가지고 프랑스 산지의 해외 여행도 벌어진대요. 굉장히 특이한 회사죠. 그러니까는 미국 내에서 이런 식료품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식료품 가게인데도 불구하고 일하기 좋은 직장 탑 10에 이제 들어간다고 하는 것들이죠. 자, 그리고 지원 시스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원 시스템이 꼭 최첨단일 필요는 없다고 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호화롭고 안락한 최신시설이 진짜 정답이냐? 그렇지는 않다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SAS라고 하는 기업의 그 캠퍼스 지도이고, 그 캠퍼스처럼 보통 운영이 되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캠퍼스 지도이고, 그 안에는 수영장입니다. 수영장도 회사 안에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과연 정답이냐 하는 것들이죠. 정답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직원들이 진정 가치를 이제 두는 게 뭔지 그걸 좀 파악을 하고 그거에 집중을 하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SAS 같은 경우에는 그 타가시설 같은 경우에 아예 이제 자기네들이 저렴하게 산에 이제 그 보육원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운영을 따로 한대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여기는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땅덩이 넓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맡길 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회사에다 데려와가지고 맡기고 일하고 들어갈 때 찾아가는 이런 시스템을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윙먼스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들도 우리도 타거서 좀 지어주세요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대요. 그래가지고 그럼 직원 주지? 당연히 우리 직원들이 지어줘야지. 지어줬대요. 근데 이용을 별로 안 하더래요. 그래서 가만히 봤더니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쪽은 주로 파타임직들이 많대요. 그래가지고 파타임직들은 그냥 자기네들이 애들 데리고 다니면서 좀 더 놀아주고 그 다음에 좀 자유롭게 애들 키우는 것도 좋아한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냥 유연 근로시간을 좀 자유롭게 좀 플렉서블하게 가져가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타가시설 효과들을 달성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상황에 따라 가지고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 가지고 이런 것들이 변할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이죠. SAS 그러니까 사스 같은 경우, 계속 그 옛날에 갔을 때 발음이 좀 힘든데, 사스 같은 경우도, 사스라면 또 이제 그 질병이 또 생각나고 좀, 굉장히 힘든데요. 자,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요즘 문제가 되는 게, 워낙 이제 회사에 이제 그러니까 그 직원들이 주인의식 갖다 보니까 오래 근속을 하게 됐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보육원이 이제 필요가 없고, 다들 나이가 들었잖아요. 애들 대학교 다니니까. 그 이후에 이제 복리들이 또 필요한 그런 시점이 됐답니다.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가지고, 상황에 따라가지고 직원들의 어떤 니즈들도 변하게 되는 것들이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대응하느냐가 중요한 거겠죠. 그리고 IT 시스템 같은 경우는 꼭 최첨단화 되느냐 하는 것들이죠. 중요한 것들은 IT 도입 목적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업무 자동화라든지 인건비 절감. 자, 그냥 좋을 수 있는데, 이게 만약에 직무 수행에서 재량권을 줄여버린다. 그냥 이제는 판단을 해가지고 뭐 클릭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알아서 다 해준다. 그렇게 되면은 일이 재미가 없어진답니다. 자, 은행권들 보면 그러니까 그 은행권들이 그러잖아요. 은행 같은 게 봉급은 많이 주는데 그 창구 업무 보면은 여러분들 보셔도 그러지 않습니까? 진짜 재미없겠다는 생각 들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막 사람들이 막 거의 돌이 되어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창구 여직원들도 열심히 막 돈만 세고 있고 그렇게 하면은 어떤 일이 재미가 없어진다는 거죠. 거기 같은 경우 굉장히 IT 시스템 같은 거 많잖아요. 탄탄하게 차려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고 하는 것들이죠. 오히려 직무 수행자를 지원하고 직무를 확대하는데 IT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라고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